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들뜨니까? 네. 오늘 발표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간밤에 긴장해서 잘 못 주무셨죠? 와우. 여러분 감사하다 보세요. 나는 내가 끝까지 감기고 50개는 줬대 50개는. 여기가 바로 삶이 다시 춤추는 곳, 광산구 행복나루 제 여자친구 목소리입니다. 건강을 나누고 웃음을 만들고 꿈을 이어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이곳은 문화와 건강 그리고 웃음이 함께하는 당신의 두 번째 집입니다. 탁구와 당구에서 땀을 흘리고 국악과 댄스로 마음을 열며 태권도와 건강체조로 활력을 더하고 노래교실에서 젊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배우기, 서예와 미술, 문학과 역사, 다양한 교양교실이 열려 배움의 즐거움과 지혜의 깊이를 더합니다. 하나의 박자, 하나의 호흡, 춤추고 노래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곳. 광산구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에서 당신의 황금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5장 6부라죠. 요즘 5장 7부 시대입니다. 5장 7부 스마트폰까지 해서 요거 하나로 그것도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사진 이미지는 제가 카메라로 찍었지만 사실은 카메라로 찍은 것이나 이것으로 찍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사운드에 아름다운 연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정성껏 지난 22시간이었죠. 22시간에 걸쳐서 애써 만드신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감상하시고 그 주인공들이 나오셔서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넘으면 땡칩니다. 마이크 꺼버립니다. 아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돌아보면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과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과 함께 제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삶의 작은 선물이고 또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 2025년 8월 27일 김영자 영상입니다. 네, 85년 4월 28일 결혼했습니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참 새롭네요.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 쌍둥이를 낳아서 집에서 돌잔치 날입니다.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계십니다. 세발 자전거를 태우고 다녔어요. 네, 시어머니 해갑입니다. 지금은 93세 장수하십니다. 아버님은 하늘나라 가시고요. 제주도 여행 갔어요. 행복했어요. 쌍둥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어린 조카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가족과 함께 설악산 여행 갔어요. 군의 의경에 경찰학교 졸업식 흐뭇했어요. 형제가 같은 길을 가고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신며느리의 결혼식 날 가족들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들을 꾸며가며 잘 살고 있답니다. 파이팅! 동생과 무한 연꽃 구경 갔어요. 남동생도 같이 갔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동생 댁과 연꽃을 보니 참 즐겁고 추억에 남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신혼 때의 나들이입니다. 신혼 여행 때입니다. 결혼식 날 행복한 시간입니다. 2024년도 샌프란시스코 미국 여행입니다. 긴 시간 비행기도 타고 새로운 세상 구경도 잘 했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안에서 둘이서 예쁘게 포즈를 취했답니다. 네, 이렇게 제 삶을 사진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은 감사로 남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곁에서 함께 해준 가족과 인연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제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영자님께서 그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딱 보이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을 사랑해 본 적 없으셨죠? 나오셔요. 이제 소감 발표. 영자 선생님 직접 본인이 촬영해가지고. 네, 소감 발표. 네. 하시고 싶은 말 아무 말씀이나 딱 5분 안에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래의 아름다운 자서전, 고향 바람에 실린 어린 시절. 나의 발자취는 비옥한 논둑과 산들바람이 스치는 살만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집안 살림은 그런대로 넉넉한 편이었다. 중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남매와 머슴들, 그야말로 대가족이었다. 주변은 항상 번잡했으며 심심할 여유가 없었고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부러울 게 없었다. 5명 언니들의 백그라운드로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며 보냈다. 나는 유난히도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것 같다. 아버지께서 집을 나서기 위해 두루마기 옷깃을 여미시는 모습만 봐도 나도 가요, 꼭 따라갈 거야 하는 모습이 일쑤였다. 결국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세상은 가장 빛나는 창으로 열렸다. 아마 그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든 모양이다. 지금도 나는 실내의 안호함보다 넓디 넓은 바깥을 향한 발길을 훨씬 좋아한다. 여행지에서 맞은 이국적인 새벽 공기, 캠핑장 텐트 위로 쏟아지는 별빛,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풍경들, 그것들은 내게 숨쉬는 이유 같은 것이다. 집안에만 있기엔 세상이 너무 재미있었다.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당기는 고무줄의 탄력, 작은 공깃돌이 땅바닥을 톡톡 치는 경쾌한 소리, 친구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마음을 가득 채운 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스름이 내려도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줄조차 몰랐다. 그렇게 땀과 웃음과 바람으로 빚어진 어린 시절은 지금 이 바깥을 향한 가슴 뛰는 여정의 첫 장이었다. 황혼을 안고 자란 학창시절,
부모님의 간절한 교육열은 나를 강주로 전학을 보냈다. 동생과 나는 이때부터 외로움과 다툼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부모님 품과의 이별이었다. 어머니는 가끔 막차를 타고 오셔서 새벽 첫차에 시골버스를 타셨다. 버스 창문 너머로 흐릿해진 어머니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선 고개 돌리면 마주한 것은 어둠에 삼켜지는 거리. 그 순간마다 온 우주에 흘러버려진 듯한 고독과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가슴 저리는 감각은 지금도 생생하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쓰러질 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끝없이 펼쳐진 멍든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던 소녀. 지금도 석양이 지면 그 시절의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여 마음을 짓누른다. 도시의 집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새들어 사는 이들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매달 분배하고 수금하는 일은 졸업할 때까지 나를 괴롭혔다. 가슴을 두근거린 얼굴 붉히며 내민 계산서. 그 답답하고 긴장된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마 그 시절이 지금 내가 남 앞에 서는 것을 꺼리게 만든 뿌리일 것이다. 친구들은 내게 구원이었다. 진한 정을 나누는 벗들, 그들과 뭉쳐다니며 덕분에 텅 빈 가슴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져 함께 해일을 누비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다. 그 시절 허전함을 함께 메워주었던 그 손길들은 여전히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인생의 언덕을 넘어서 결혼과 사회생활을 발자취 사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신비로운 길이었다. 나 역시 연애라는 아름다운 과정을 밟으며 마음 깊이 믿고 딸만한 사람을 만났다. 친구들 중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선택은 지금도 빛난다.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삶은 나에게 무거운 책임을 내렸다. 3명의 시동생들을 대학 문턱까지 보내는 일이 우리 부부의 첫 과제였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2 아이, 딸과 아들을 품에 안았다. 사랑은 커졌고 부담은 무거워졌다. 사회생활은 그 책임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학생들을 키우는 학원 운영이 내 세상이 되었다. 아침 첫빛과 함께 시작된 등교 지도는 나의 첫 업무였다. 한 아이의 지각이 연쇄적인 다른 학부모의 기다림과 원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 그래서인지 지금도 나는 정확한 시간을 생명처럼 여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스러운 것임을 그 시절이 가르쳐 주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시어머니와의 거리감은 힘든 고독이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끝없는 배움의 열정이었다. 몇 개의 대학 졸업장, 수많은 자격증, 그리고 최근에 취득한 캘리그라피 1급까지 하나같이 내가 홀로 서야 했던 시간들이 빚어낸 결실이었다. 30여 년 일하는 긴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된 노동도 천둥치고 폭우 쏟아지는 시련도 있었다. 그 모든 풍상을 견뎌내고 마침내 은퇴라는 상장을 받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보람이 밀려왔다. 긴 세월 사이에 시어머니의 애송 구순잔치, 시동생스러운 결혼식, 친척들의 생사와 극락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아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쑥쑥 자라주었다. 아들은 최전방 부대에서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결혼했다.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내 곁에는 변함없는 버팀목이 있었다. 어려울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며 함께한 남편은 고된 길 위에 우뚝 선 커다란 언덕이자 나를 지탱해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돌아보니 이 인생은 후회보다는 보람이, 아쉬움보다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길이었다. 모든 고난과 기쁨, 사랑과 책임이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빚어냈다.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음속에 반짝이는 추억의 별이 되었다. 새로운 향에 준비된 죽음과 삶, 코로나의 거센 파도와 함께 은퇴라는 닷을 올렸다. 처음엔 탁구채가 하루 시작이자 끝이었다. 공이 탁자 위를 뛰노는 소리가 채운 한가롭고 행복한 나날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리듬은 때론 지루함이라는
잔잔한 물결로 다가오기도 했다. 망설임과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행복나루 복지관이라는 새로운 한계에 닿았다. 서서히 그곳에 발을 들이며 수많은 배움의 향로, 꽃중년 아카데미, 나인댄스, 밴드, 당구, 탁구를 열었다. 요즘은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다. 우렁찬 농소리와 짜릿한 장단의 세계, 농악단의 이론이 되어 전땡의 울림 속에서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고 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스마트폰이라는 무한한 바다를 탐험하는 일, 그 변화무쌍한 기능과 활용법을 익히며 새로운 세상과의 다리를 놓는 상남의 열정을 쏟고 있다. 이 새로운 향해에는 예상치 못한 파도도 만난다.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각기 다른 생각은 나침반과 식간의 단, 그리고 철학과 가치관의 깃발을 높이던 이배들, 그 속에서 갈등과 트러블이라는 급류도 피할 수 없었다. 배척과 포용, 애정과 미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조류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용광로가 되어 모든 것을 녹여내고 새로운 합금을 만들까? 아니면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성질이 다른 것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까? 지금도 그 답은 파도 위의 부표처럼 흔들린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 복지관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 소풍 같은 기항지라는 사실이다. 어울려 신명나게 한바탕 놀다 죽음으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활기찬 공동체의 파도에 몸을 맡긴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깨달음이 나를 채운다. 어제보다 더 젊은 오늘, 내일보다 더 젊은 오늘, 오늘이라는 바다 위에 돛을 높이 올린다. 오늘도 이영래 화이팅! 화이팅! 아니, 이제 이걸 한다 하기를 진짜 접수를 하긴 했는데 그냥 머릿속은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인상 깊었던 거 뭐 사진을 뭐 편지를 써라 이런 내용 중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 시골 원자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마을 어렸을 때 그 추억의 그 마을이 떠올라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고 이제 그 가장 뭐 사랑이 있다든 뭐 깊이 있는 사람 편지 써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친정엄마하고 우리 남편한테 썼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쭉 하다가 이제 그 이후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글 원본 해주면 바꿔주고 사진도 이거 못 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뿌듯함보다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는 복지관에 와서 제가 많이 서러움을 당했거든요. 복지관에 처음 했을 때 제가 나이가 좀 젊어서 얼굴은 쭈그려도 나이가 실은 제가 어려요. 여기 복지관에서는. 근데 상당히 그 갑질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 왔어요. 지금은 많이 그게 바뀐 제가 한 3, 4년 됐거든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왜 이런데 다른 세상을 저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뭐지? 할 때 제가 마지막에 3가지를 했어. 용광로를 그냥 뒤섞여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배려하고 할까. 근데 저 원래 타고난 성격은 그러지 않아요. 어려서 이제 막 귀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나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은 그냥 배려하자. 그게 더 중심이 더 크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스마트폰 그걸 시니어 클럽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2명이 그 스마트폰 모르신 분들 연세 드신 분 그거 가르치는 거 제가 하거든요. 올해 2025년도에 했는데 그거 하면서 또 느낀 점이 또 틀려요. 그건 왜냐면 어르신 우리보다 더 연세 있고 학력이 없으신 분들은 전혀 스마트폰 다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용광로로 또 다시 갔다가 또 그냥 나 혼자 하자 뭐 이걸로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체적인 것을 그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준 두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김원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돌아보면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과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과 함께 제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삶의 작은 선물이고 또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병동면 명화리 10월달 많은 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초가지 방 한 칸에서 가로세로 누워 자며 여름밤엔 목이 불편하고 저녁엔 뒷동산에 올라가 은하수가 무수히 흐르던 별을 보며 별자리 찾던 기억이 난다. 유달리 큰 장고분에 올라가 친구들과 내기하며 뒹굴며 내려왔던 기억. 겨울밤 문풍지 소리, 무와 고구마가 간식거리였던 유년 시절이 끝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배워가며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던 청년 시절, 그때를 생각해보니 젊음과 건강과 자유로움이 있었던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다. 결혼 정년기에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군인이었던 짝을 따라서 강원도 하천 땅을 처음으로 가는데 군데군데 초소가 있어서 삭막해 보였고 언제쯤 이곳을 떠날 날이 있을까 생각하며 갔었다. 화천에서 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작은 부대로 들어가 한 달이 지나야 한 번씩 왔었기에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 마연리라는 민간인 통제구역에 살았을 적엔 겨울이 되면 넓은 계곡이 바가지 들어갈 구멍만 남겨놓고 꽁꽁 얼어 얼음 위에서 빨래를 했다. 호롱불에 아궁이 불 때며 밥 해먹고 어느 순간 부엌으로 방으로 들어온 도마뱀은 어찌나 빠른지 잡지도 못하고 쫓아내던 기억이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온다. 제대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 새집 살던 때 큰딸을 출산했다. 가게를 하며 새 아이를 키웠다. 우리 큰딸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게 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다음에 찾아뵐게요. 쌍둥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닮았네. 사랑해요. 그래도 너무 닮았어. 젖을 먹이다가 미안했어, 손님이 쌍둥이. 오면 꿀꺽꿀꺽 먹던 젖을 빼고 손님 맞으러 나가기에 나중에 문소리만 나면 먹던 젖을 멈추고 울었다. 우리 아들 키울 땐 유치원에서 집에 오는 길엔 온복에 모자를 쓴 머리에서는 땀이 줄줄 흘리며 집에 오곤 했다. 잠오해가 있으면 한 번도 못 갔지만
유치원 생활을 잘해주었다. 유치원 졸업할 때는 어찌나 기뻤던지 택시를 타고 광주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싶었다. 우리 가영이 6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카프를 사다 주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게 어떻게 엄마 생일 선물 한다고 마음 먹고 스카프를 사왔는지 깜짝 놀랐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과 생활력 있는 남편 덕에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것 같다. 다 출가하여 손주 6명이 후손이 되었고 이제는 둘만 남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성경 말씀에 새벽마다 자녀들 앞날과 남편의 영혼 구원과 돌아갈 본향 천국을 준비하며 살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바라는 것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기 바라며 마지막 7년 환란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이마이나 손등에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제 삶을 사진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작지 않은 여정 속에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은 감사로 남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곁에서 함께 해준 가족과 인연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제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 우리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런 그 카톡을 남겼어요. 이 기도할 시간에 이 탁구 치는 자기 모습 죄스럽다고. 우리 누님께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충분히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살아온 날이 되돌아봐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맨 생각이 저는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서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과연 자서전에서 내가 한번 이제 생소한 거잖아요. 우리 복지관은 처음 한 거라서 내가 한번 듣고 아니면 빠졌었다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 첫 시간을 여기 왔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이제 조유순 씨도 이제 이렇게 권장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 자서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남기게 돼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두임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돌아보면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인연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과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과 함께 제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삶의 작은 선물이고 또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 자서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3남매를 낳아 잘 길러서 지금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다들 열심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칠순이 됐습니다. 칠순 잔치로 아이들이 마련해준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했습니다. 부럽네. 곱게 단장하고 우리 부부 두 손을 맞잡고 바라보며 촬영을 했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고 좋았어요. 나는 2008년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들었다. 3남매 중 남매는 결혼을 막 했고 한 명은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온 가족이 두려움에 쌓여 슬픔에 잠겼고 그래도 난 담담했다. 너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니 내 몸이 돌봐달라고 아픈 거라고 투병 생활을 했다. 나는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꾸자고 다짐하며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게 하고 늦깎이 대학생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치료에 집중하니 우울하고 무력해진 나에게 힘을 주기로 하며 시작한 대학생활은 내 나이 56세에 10대와 20대들 젊은이들이랑 우리 만학도 12명은 장안대 사회복지과 입학해 MT도 다녀오고 학교 축제 때는 잔치국수, 파전, 막걸리 파는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엄마 학생들의 장기를 살려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스가 되었다. 즐겁고 행복해 내가 한자라는 것도 잊었다. 내가 가장 나이가 많은 큰 누나 학생이었고 가끔 음식을 해 차에 싣고 가서 함께 캠퍼스에서 나누면 큰언니 짱이라고 젊은이들이 엄지척해주면 힘듦도 있고 즐겁고 행복했었다. 필리핀 팔라완으로 여름방학엔 만학도끼리 여행도 갔다 오고 졸업 즈음에는 일본으로 실습도 다녀왔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는 일본이 선진국이었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놀랍고 많이 배우고 왔었다. 대학 졸업식 때 사진을 찍고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나면서 아쉽기도 했었다. 참 좋은 시절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참 보람이 있었다. 아프면서 얻은 것들이어서 더더욱 행복했었고 점점 몸은 좋아져 안치 판정을 받으리라고 믿는다. 졸업식 날 남편과 딸내가 축하해 주려고 왔었다. 정말 기쁘고 보람된 하루였고 정든 교정을 떠나는 것도 아쉬움이었다. 암 안치 판정을 받고 기념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감으로 여행을 갔었다. 너무 기쁘고 하늘을 나를 것처럼 행복했었다. 아이들 때문에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아이들 사랑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답니다. 함께 포즈를 취하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감으로 떠날 때 무척 설렜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젊은 날에 제주도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사진이다. 추억이 새롭다. 요즘에는 영원한 내 짝꿍인 남편과 이렇게 건강할 때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달산 정상에 올라가
바람 부는 데서 하트도 해보고 노래 교실에 나가 김영진 강사가 노래도 불러보면서 아침 열린마당 노래자랑에 나가 노래 대결도 해보았다. 이렇게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기쁘다.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도 남편과 함께 했다. 조금 풀어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사람들 받고, 자, 하나, 둘, 시작.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것 별도 없더라 언제 될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형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나는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나의 딸이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2025년 5월 달에는 흑산도로 여행을 갔다. 손을 맞잡고 한가롭게 즐기고 바닷가에 데크길을 거닐어도 보았다. 한편 국화축제에 우리 연우랑 큰아들이랑 한때를 즐겼다. 10여 년 전에 서울 친구들과 여행가 즐겁게 활짝 웃으며 찍었던 사진도 추억해 본다. 복지관 1층에 내 사무실인 사전연명 사무실이 있다. 사전연명 상담하는 선생님들과 봄에 여행을 갔다. 그래도 지금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바닷가를 걷고 사진도 찍고 강진 백운동 계곡에 초당 선생님이 생가를 찾아 같이 사진도 찍고 바닷가에 걸터 앉아 웃으며 사진도 촬영해보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제2기 초등학교 졸업식에 아빠랑 엄마랑 찍은 사진이다. 어느덧 이렇게 많이 자랐다. 중국 여행가 손자들과 한때 군것질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다음 두 번째 여행에는 아이들이 훌쩍 자라 이렇게 많이 컸다. 예, 요즘은 남편이 천사가 되버렸어. 이제는 내가 뭐 그래도 찬성이야. 옛날에는 여행은 엄두도 못 냈는데 2023년에 복지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연극을 했다. 치매가 온 고약한 시어머니 역을 내가 했는데 같은 동료인 며느리 역할한 동료에게 심하게 욕을 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다. 2024년도에 구청장님 상장을 수여했다. 지역사회에 봉사했다고 주신 건데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좀 쑥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날마다 천국 같은 우리 행복나루 복지관에서 탁구를 한다.
이렇게 멋진 폼으로 사진을 찍어주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참 행복한 하루하루다. 시니어들 탁구대회에 출전했다. 난 선수로 뛰었고 남편은 옆에서 심판을 봐주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노년이고 행복하기만 하다. 5년 전부터 김학규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우리들은 난타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매달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봉사를 다닌다. 노년의 내 삶이 참 보람되고 정말 행복하다. 사회 봐줄 사람이 여의치 않으면 난 사회까지 보면서 정말 동분서주한다.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다. 크고 작은 수술을 8번씩이나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어 너무 좋다. 2025년 5월 19일 1시 40분 비행기로 이탈리아 남북부 안전일주 여행을 딸과 함께 떠났다. 아말피 해안도로 유람선 일주를 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딸과 함께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서 먹고 그 멋진 풍광과 함께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너무너무 그림 같고 딸과 함께 하는 여행이 행복했다. 고맙고 딸한테 너무 감사하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발도르차 거리다. 피엔차 옛 거리에 딸과 함께 거닐면서 찍은 사진이다. 깜포 광장을 지나 여러 골목을 다니며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나폴리 항에서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세계 3대 미항에 든다는 곳이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유명해진 소렌토 해안 절경을 감상하고 베네치아에서 베니스 수상 택시를 타고 유유자작 설명 들으며 정말 너무 멋지고 환상적인 구경이었다. 잊을 수 없는 구경이었다. 세계 100대 절경에 들어있다는 돌로미트 바로 밑에 미술이나 호수는 세계 정말 최고의 멋진 호수였다.
알프스 최고의 산맥 아래 이 멋진 호수가 놓여 있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환상적이었다. 이렇게 멋진 곳에 딸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태권도도 배웠다. 정말 너무 신났다. 자식들이나 가리키던 태권도를 내가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김주희 강사님과 한 4년 정도 캘리그라피를 열심히 했다. 지금은 부채 정도 예쁘게 만들어 나눔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한다. 그럼 무척 좋아하신다. 전시회도 하고 보람이 있다. 열심히 해야겠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지금부터 행복나루 노인복지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2층 홀, 안내데스크, 또 여긴 키오스크와 층 안내도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식당이고 여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또 사전연명 상담소, 우리 홍보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작은 도서관도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계시네요. 여기는 알림 게시판입니다. 지금부터 2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휴게소이고요. 어르신들이 장기도 드시고 여기는 당구도 치시고 여기는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네요. 여기는 3층 대강당이에요. 강당에서는 요가도 하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백합실입니다. 여기서는 난타도 하고요. 또 북을 치면서 미녀도 배우고 계시네요. 태권도도 어르신들이 신나게 배우고 계십니다. 모두 즐거워 보이시네요. 여기는 밴드 체조를 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날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신나하시죠. 여기는 4층 탁구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신나게 탁구를 치고 계시네요. 아주 멋집니다. 돌아보니 제 삶은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걸어준 사람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의 손길, 배우자의 뒷받침, 자식들의 사랑과 웃음, 친구들의 격려와 그 모든 인연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영상 자서전은 그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이자 후세에 남기고 싶은 작은 흔적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내 삶의 보금자리인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친절하고 자상하신 관장님,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의 덕분에 시니어들에게는 천국 같은 이곳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의 다양하고 신난 프로그램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의 삶을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특히 아날로그 세대들은 AI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들다. 그래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사무실 가 선생님들께 여쭈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 제 자서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 뿌듯하게 자기 영상을 감상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하시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괴롭혔지만 이렇게 또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 괴롭혔구나. 결과물이 그래도 있었구나. 네. 저는 뭐 살아온 젊은 날 이런 건 이제 다 제게두고 여기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노년의 삶을 즐기는 그 시간을 투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두 분 선생님이 너무 지도를 잘해 주셔갖고 이번에 저는 이걸 완전 마스터했어요. 새벽 2시까지 다시 이거 뭐 다시 하고 다시 편집하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제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병일입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눈빛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때로는 기쁨이었고 때로는 아픔이었지만 결국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걸어온 길을 사진으로 정리한 작은 자서전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기억들을 함께 보시면서 저희 삶 속 이야기와 성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기 50대 이후의 사진을 모아보았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인생 자서전, 저의 자서전을 함께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진 한 장 한 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큰아들이 군대에 갈 때의 사진입니다. 집사람과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머님 생일 때의 사진입니다. 형수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함과 그 고운 정성, 모든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 사진은 제가 회사 다닐 때 희망나눔 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모습입니다. 15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은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방범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야간 순찰 활동과 학생들 귀가 시간에 교통정리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활동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방범활동은 한 15년 정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방범활동을 잠시 머문 상태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봉사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 갔던 사진입니다. 형님들, 여동생, 형수님, 가족들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만 60이 되어 정년하였을 때 회사에서의 감사패와 아이들이 저에게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훈장인가? 아무튼
감사패를 저에게 비싼데 지금 주었습니다. 팔아야 돼. 아이들한테 지금 팝시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미리 써서 먹어. 그거 다 해놔하셨어. 끝자락에 머물러 새로운 삶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집사람과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우리 동해바다의 웅장한 독도를 보고 여기가 독도인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맑고 깨끗하고 푸르른 물결, 경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책예산 출렁다리입니다. 책예산의 출렁다리는 멋있습니다. 여기는 후배님과 함께 문장대 속리산 문장대를 갔다 왔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어느 따스한 봄날 도화가 핀 꽃 앞에서 집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후배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놀러 갔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한벚꽃이 활짝 핀 어느 수국 축제 현장입니다. 나도 꽃과 같이 이쁜가? 아니면 멋지다. 그래도 아직은 전혀 모르네. 꽃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기는 두 후배님들과 충주호에 있는 도담산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경치는 멋이 있더군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장상 충령산 전망대입니다. 여기도 멋진 곳이죠.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그런 편백숲입니다. 여기는 행복나루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곳입니다. 여기는 절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대흥사? 해남 대흥사 같아요. 해남 대흥사에 행복나루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곳입니다. 여기는 수국축제 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꽃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수국꽃이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는 최근에 다녀온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곧 문을 닫혀 이재명 대통령이 입주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와대가 멋있죠? 멋있기는 정말 경복궁과 함께 청와대를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영광 물무산 백문동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받지 않습니까? 올려 찍은 아니 서 있어야 돼. 이쁘게 봐주세요. 서 있어야 돼. 지금까지 저의 인생 후반기 사진과 함께 인생 자서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진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은 감사로 남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곁에서 함께 해둔 가족과 인연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저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 가족에게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후반기 인생 자서전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참여한다는 의미를 두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자꾸 뭐 선생님도 자꾸 옆에서 신경을 쓰게 만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서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로 예쁘게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멋지셨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고 여기 복지관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를 함으로써 그 인생에 어떤 멋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유순입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눈빛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때로는 기쁨이었고 때로는 아픔이었지만 결국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걸어온 길을 사진으로 정리한 작은 자서전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잠긴 기억들을 함께 보시면서 저의 삶 속 이야기와 성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 해가 때 사진이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아플 때 박서방도 아파서 간병을 못 해드렸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죄송한 마음이 커지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다. 당신은 왜 그리 하늘나라로 일찍 가셨나요? 당신 덕분에 나는 매달 보내준 유족연금으로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없는 세상에 내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며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아들들도 성공해서 대기업 부장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손주 2살 때 할아버지 얼굴 잊지 말거라 손주에게 말했었지요. 손주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곁으로 갈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와 함께 마중 나와 주세요. 우리 가족 어출산 등반 사진이다. 큰아들 8살, 둘째 아들 5살 때다. 천왕봉에서 한 등산객이 우리 둘째 아들 보고 말했다. 대통령감이라고. 내려오는 길에는 업고 내려왔다. 우리 가족 목포 이간산 놀러간 사진이다. 큰아들 10살, 둘째 아들 7살 때다. 우리 아들들 너무 귀엽다. 그리고 멀리 사니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 우리 아들들 사랑해. 내 나이 58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데리고 호주로 일주일 여행을 갔다. 아들 고마웠다. 엄마가 추억을 가슴에 담고 있다. 화성 국가축제 사진이다. 너무 꽃이 아름답다. 조이순 꽃속에 있어. 너도 함께 아름답다. 시청에 재능기부 1호로 등록을 하고 우르랑 폭물배 대표로 공연 및 봉사를 많이 다녔다. 조유순 그때가 좋았지. 열정도 많았고 좋은 요양원 봉사한 사진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구 놀이로 어르신들께 활력을 주었다. 지인도 아리랑을 제일 좋아하셨다. 태평가, 노래가락 차차차 등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나는 한춤, 가요, 민요, 색소폰, 사물놀이, 설장구, 각설이 등 공연단 대표를 활동했다. 안전반 설장구 멘트를 하고 있다. 두물머리 축제, 식전 행사, 길놀이 사진이다. 수강생들과 함께 했다. 옷도 예쁘고 꽃갈도 예쁘고 공연을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 2024년 목포 전국체전 페스티벌이다. 강주 대표 탁구 선수로 출전했다. 개회식 때 너무 추워서 사무장 옷을 빌려 입었다. 1박 2일 동안 행사를 했다. 50대 후반 사진이다. 조유순 멋쟁이.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글도 실렸다. 봉사를 많이 다녔다. 보훈요양원에서 10주년 자원봉사 상패를 받은 사진이다. 2016년 12월 북구청장에게 주민자치 진행 유공자 표창장을 받을 때 사진이다. 나는 대한적십자사 히모리의 자원봉사 500시간도 기록에 남을 일이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한복을 즐겨 입는다. 직업상도 그렇지만 내가 생활한복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조유선 한평생 예한이 없도록 살았지. 장구치고 탁구치고 쇼핑하고 72살이 되어서야 일단 공부를 했다.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며 노력하거라. 베풀고 사랑받고 우리 가족 사랑한다. 며느리 손자 우리 아들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주고 있으니 고맙다. 2025년 9월 17일 72세 작성 엄마 영상 자서전. 어째 선생님 여태 안 가셨네. 나는 집 앞에 있는 행복나루 복지관 탁구반에서 즐겁게 운동하며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자 회원들 중에서 나 혼자 육부다. 내 꿈은 더 열심히 배워서 여자 5부가 되는 것이다. 5부 올려주세요. 돌아보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사랑을 배우고 상처를 견디며 결국 감사와 성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서전은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한 기록이면서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정부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제 정말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정말로 자상하게 친절하게 잘해 주셨고 저는 이제 함께해서 좋았고 또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장구를 제가 이제 사실 남인수 추억의 소야고 좋아해요. 평소에도. 근데 그 음악을 까겠다 하니까 선생님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직접 불러보신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4시에서 장구치 하나 달랑 들고 일어났어요. 장구교실로.
그래갖고 추억의 수양 한 2-3번 하고 이제 또 생각이 바뀌니까 설장구를 좀 깔아보자 해가지고 사실 제가 설장구 2년 전에 접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갖고 막 더듬더듬해서 친 장단인데 이제 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소리가 막 찌릉찌릉해요. 야외에서 쳐야 돼. 그래야 소리가 맑거든요. 갖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추억의 서약을 딱 들어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녹음을 할 수가 없었어. 봄인데도 없고 해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장구를 쳤어요. 그래도 실패했어. 집에 와가지고 식탁 의자에다 친 장단이에요. 이것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제가 사실 우리 6분들 거 집에서 다 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함께 보니까 더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뭐 꽃다랑 고리 짜고 네. 복지원에 이제 올 때. 복지관. 네? 복지관. 복지관이죠. 네, 행복나라 복지관. 네. 행복나루. 행복나루 복지관. 네. 맞네요. 한 3년 전부터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참 선뜻 등록하기가 안 되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근데 내가 갈 나이는 됐는데 누가 가버리면 야 복지관은 너무나 젊어서 가면은 뭐 이렇게 딱가리만 한다고 늦은 나이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했는데 등록하는 시간도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가도 하고 뭐도 먹고 이제 우연히 이제 여기 지나갔더니 막 영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쭉 들어왔어요. 이제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첫날에도 듣는데 우리 강사님이 말씀이 그냥 가슴을 쿵쿵쿵 치네요. 내가 복지관을 복지관 아직 얼마 안 초보라 그래. 네. 복지관이 얼마 안 돼가지고. 초보 때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 안 하면 계속 복지원이라고 나. 그래서 복지관 했는데 첫 강의 때 가슴이 둥둥둥 뛰어서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되잖아요. 뭐 입고 또 행복나루! 다시 한번 행복나루! 예! 아니 노래하라고 하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 노래하고 거기 이제 내 말이야. 여기 영상 담아야 이 말을 한 것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서전 썼죠? 자서전에는 뭐다? 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합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기다려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서전 썼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살아오면서 이렇게 묻혀진 돌멩이들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론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붙였어. 의미도 부여했어. 근데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좋든 나쁘든 하나의 비밀로 영원히 여러분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연 있다? 없다? 내 지금 강사 평가하느라고 아무 내 말 귀를 안 기울여요. 그건 나 마이너스 그냥 빵 주세요. 빵점. 마이너스 빵점.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무엇인가 말하지 못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사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얘기하지 못한 것,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연을 영원히 비밀로 삼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보석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나오시고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셔야죠. 저쪽 우리 팀장님도 나오시고 나오세요. 저 한 말씀만 하고 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스스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자서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가수 박진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겁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처음에 이거 접하실 때 어려운 기기 만드실 때 겁이 나셨지만 해내셨잖아요. 너무너무 대견한 여러분들을 칭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분이 바람에 등 떠밀어 이곳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준 입김이 모여 만든 바람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절대 보잘것없는 헛된 인생 살지 않으셨어요. 너무 여러분 당당하셔도 돼요. 너무 잘 사셨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행복나루 복지관 근처로 이사 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처럼 행복나루 복지관에서 차근차근 노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사셔. 한번 사셔. 우리 파티를 해야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연산자서전 프로그램 담당자 김유진 사회복지사고요. 사실 제가 이제 행복나루 복지관에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3월달에 입사를 해가지고 병아리. 네. 말 그대로 병아리인데 이렇게 허진 팀장님께서 너무 멋진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셔가지고 담당해서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해봤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만나셨고 또 이렇게 했지만 너무 이렇게 멋진 걸 하나씩 만들어내신 것도 대단하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고 해주신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수고해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단히 사실은 저희가 영상 자서전을 들여오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자서전이라는 파트를 다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대상이 특정되지 않냐. 저희 선생님과 이제 회원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에서 딱 생각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우겨가지고 갖고 온 프로그램이 잘 되면 저희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이거 잘 됐으니까 내년에라도 저희 한번 더 해보시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힘드셨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해주신 저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생님들 사실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막 오셔가지고 해주셨는데 다 무보수로 활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대견하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아주 저승사자처럼 우리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아니 이제 먹을 만큼 따라 저는 문선아 선생님께서 장래문화라든지 그런 준비된 사항들